2016년 3월 7일 대구 수성구청 85살 할머니 한 명이 나타났어. 손에는 은행 예금 통장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커졌어. 12억 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 장학 후원금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어. 제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대신 남편 이름만 꼭 남겨주실 수 있나요? 왜 이 말을 했는지 그걸 알려면 6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 1931년 경상북도 경산. 박수녀는 그곳에서 태어났어.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어. 어릴 때부터 넉넉한 날이 없었고 전쟁이 오기 전부터 이미 삶은 고단했어. 그래도 그때는 몰랐어.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1948년 박수녀는 17살이었어. 여고 2년생 나이에 김만용이라는 남자를 만났어. 좋았어.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 부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함께 있으면 따뜻했어. 두 사람은 결혼했어. 신혼이었어. 짧고 행복한 신혼. 그 행복이 딱 2년만 이어졌어.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어. 남편 김만용은 강제 징집됐어. 당시 28살이었어. 박수녀는 배웅하면서 울었을 거야. 그래도 곧 돌아오겠지 했을 거야. 그런데 소식이 없었어. 한 달, 6달, 1년, 2년. 그러던 어느 날 봉투 하나가 집으로 날아왔어. 전사통지서. 박수녀는 그 봉투를 뜯는 순간을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어. 순간 앞이 캄캄했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 23살이었어. 남편은 28살에 전사했어. 결혼한 지 딱 4년 만이었어. 할머니 곁에 남은 건 2가지였어. 어린 외아들 하나, 그리고 달랑 옷 보따리 하나. 그게 전부였어. 친정도 형편이 어려웠어. 재혼하라는 말이 사방에서 들어왔어. 주변에서 다들 말했어. 혼자 어떻게 살아? 다시 시집가? 할머니는 거절했어. 김만용의 아내로 살 거야. 그리고 무작정 걸었어. 옷 보따리 하나 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닥치는 일은 뭐든 했어. 박수년의 일과는 단순했어. 일하고 모으고 쓰지 않고 전국을 떠돌며 보따리 장사를 했어. 고향 경산으로 내려가서는 농사를 지었어. 돈이 조금 생기면 그걸 미천 삼아 또 다른 일을 찾았어. 양말 공장에서도 일했어. 60살이 될 때까지. 쉬는 날 없이 놀러 간 날 없이. 번 돈은 거의 다 저축했어. 쓰는 법을 몰랐어. 아니 쓰기 싫었어. 이 돈이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야.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 그냥 그렇게 느꼈어. 보따리 장사로, 농사로, 공장일로 악착같이 모은 돈. 박수녀는 그 돈으로 30살 무렵 대구 수성동에 작은 집 하나를 마련했어. 여기서 56년을 살았어. 이사 한 번 없이. 그 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를 모으고 또 모았어. 남편이 전사한 뒤 보훈 대상자가 된 박수녀는 40살에 보훈청에서 마련해준 직장을 얻었어. 거기서도 20년을 근무했어. 퇴직 후에는 다시 경산과 대구를 오가며 농사를 지었어. 쉬지 않았어. 멈추면 남편 생각이 더 날 것 같아서. 세월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어. 생활이 나아질수록 남편이 더 보고 싶은 거야. 젊었을 땐 살아남기 바빠서 슬플 시간이 없었어. 근데 이제 배도 부르고 집도 있고 아들도 잘 자라고. 그제야 마음속에 뭔가가 올라왔어. 만용 씨가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만용 씨한테 이걸 해주고 싶었는데. 만용 씨 이름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 생각이 오래됐어. 오래오래. 60년 넘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어. 어느 날 박수녀는 외아들을 불렀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 그 돈을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다. 내 몫을 안 남기는 거 괜찮겠냐?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근데 결과는 알아? 아들도 동의했어. 박수녀는 은행으로 갔어. 통장 잔액 12억 원을 확인했어. 그걸 전부 들고 수성구청으로 향했어. 2016년 3월 7일 수성구청장이 할머니를 맞이했어. 할머니는 통장을 건넸어.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구청장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물었어. 혹시 장학금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 남편을 기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 구청장이 제안했어.
장학금을 남편 이름으로 지급하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게 탄생한 이름이야. 김만용 박수년 장학금. 결혼한 지 딱 4년 만에 전사한 남편. 그 이름이 6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새겨진 거야. 기부가 알려지자 언론들이 몰려들었어.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 할머니는 다 거절했어. 카메라도 거절했어. 얼굴 사진 촬영은 끝내 사양했어. 그런데 구청장의 간곡한 권유에 딱 한 가지만 허락했어. 사연을 공개하는 것. 이 이야기가 퍼져서 남편 이름이 알려지면 좋겠다. 본인 얼굴은 필요 없었어. 남편 이름 석자만 세상에 남기고 싶었어. 기부 2달 후인 2016년 5월 4일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지하 1층 시청각실 이름이 바뀌었어. 김만용 박수년 홀. 140석짜리 강당이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가로 180cm, 세로 32cm의 현판이 걸렸어. 색이 변치 않는 황금색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야. 행사 전날 박수년 할머니가 그 공간을 미리 둘러봤어. 현판을 한참 바라봤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오랜 세월 고단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해 연말 첫 장학금이 지급됐어. 대구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10여 명. 그 아이들의 장학 증서에 찍힌 이름. 김만용 박수년 장학금. 1950년에 전사한 28살 청년의 이름이 66년이 지나 학생들의 손에 들린 장학 증서 위에 살아났어. 수성인재육성재단은 기부 전에는 자산이 20억 원이었어. 박수년 할머니의 12억이 더해져서 32억 7천만 원이 됐어. 목표 기금의 2배를 훌쩍 넘긴 거야. 기자 한 명이 물었대. 할머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박수년 할머니의 대답이야. 평생을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생각하니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는 것 같아요. 6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살던 게 있었어. 남편을 보내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세월. 그 세월이 만들어낸 12억. 그걸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한이 풀렸대. 있잖아. 박수년 할머니는 남편과 딱 4년 살았어. 그리고 60년을 혼자 살았어. 그 60년 동안 옷 보따리 들고 전국을 다녔어.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일하고 보훈청에서 일하고 번 돈은 거의 쓰지 않았어. 억척스럽게 모았어. 왜 모았냐고? 언젠가 남편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게 소원이었어. 85살이 되던 해 그 소원을 이뤘어. 얼굴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어. 카메라 앞에도 서지 않았어. 그냥 예금 통장을 건네고 딱 한마디만 했어. 남편 이름만 꼭 남겨주세요. 지금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에 가면 황금빛 현판이 걸린 강당이 있어. 김만용 박수년 홀. 1950년에 전사한 28살 청년 김만용. 그 이름이 아직 거기 살아있어.